46페이지. 첫 번째,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민법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적용 안 되는 놈이 두 놈, 적용되는 놈이 3번 한 놈, 이렇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온 놈. 첫 번째,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금전 돌려줄 때 이자가산 의무 없다. 그 다음,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놈은 법정해제만 작동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법정해제만. 따라서 합의해제가 나오든 계약금 해제가 나오든 절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합의해제,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로 쪽 내도 혹시나 병이 있다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3자 보호규정 적용된다. 3자 보호됩니다. 법정해제든 합의해제든 3자 보호됩니다. 자, 이제 이행지체. 상대방이 이행기 전에 채무를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 경우라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행 거절 의사가 들어오면 최고 필요 없죠. 바로 해제. 자, 하지만 기업. 의뢰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적법 철회됐다면 갑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무슨 말이요? 철회됐다면,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철회라는 단어가 뜨면 이제는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이행 거절 의사 표시는 본문에 따라 최고 필요 없어. 바로 해제. 하지만 거절 의사 표시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대로 최고하고 해제해라. 즉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그 말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렇게 어렵게 풀어. 제가 쓴 거 아니야.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기출지문이야, 기출지문. 그냥 이런 기출지문에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철회됐다면 이제는 최고하고 해제라. 이 중심을 잡고 이걸 해석해 내야 돼. 그 말이구나. 이제는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 못하는구나. 같은 말이구나. 같은 말한 걸 빨리빨리 느껴야 돼요. 자, 5번.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시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게 그대로 뜨면 빨리 이제 머릿속으로 괄호가 생각나야죠. 정기행위. 정기행위 이행지체구나. 그러면 정기행위 결혼식 화환이니까 이 경우라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죠. 자, 최고 없이 해제라는 거지. 해제는 해라. 해제는 해라. 해제 없이 바로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다. 이걸 해제 의사표시 없이 자동 해제된다. X. 그래서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뜬 순간 정규행위.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6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 귀책 사유. 따라서 채권자는 오른쪽 놈이죠. 매수인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에서는 제가 두 가지 알아야겠어요. 최고 필요 없다는 것. 두 번째 기업. 반대급부 제공할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불능 떴죠. 이행불능 해제할 때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잔대금, 지매매대금 제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 변제 제공해야 된다. X. 간단해. 이거 어긋내면 다 X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이 되는 거지. 7번. 당사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쉽죠. 해제 또는 해지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하세요. 전원이 다 하고 전원에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소멸의 불가분성. 일방이 수인 A, B, C. 그중 한 놈에 대해 해제 해지권이 소멸했다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이죠. 외워야 돼요. 자, 이제 3자. 해제로 대항하지 못하는 3자에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선의로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 그래서 해제 후 산 병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 알고 산 악의의 3자라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만 선악이 나와요. 해제 후 산 경우에만. 자, 보호되는 놈. 해제 전에 거래 텄고 등기 박았구나. 소유권 등기. 가등기 박았구나. 디귿.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했구나. 부동산 가압류 집행. 집행이 가압류 등기예요. 따라서 너는 등기 박았구나. 부동산 가압류 등기 돼 있죠. 보호되는 3자. 그 다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구나. 이 단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읽다가 등기 박았구나, 가등기 박았구나,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갔구나, 그 다음 대항력 갖췄구나. 보호되는 3자. 하지만 오른쪽 보호되는 3자 아닌 놈. 해제 전에 샀는데 뭘 샀느냐? 채권을 양수했구나. 뭘 압류했느냐? 채권을 압류했구나. 채권은 등기가 안 돼. 따라서 채권 양수, 채권 압류한 병은 보호되는 3자가 아니죠. 디귿.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 너는 토지를 샀어야지. 토지를. 왜 건물 사서 보호 안 돼요? 언밸런스. 토지가 해제됐죠. 건물을 사서 이 건물 철거될 건물 하겠어. 보호되는 3자 아니다. 12번 원상회복 가로부터 합니다. 원상회복할 때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줍니다. 따라서 금전 돌려줄 때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그럼 언제부터 이자 가산하느냐? 돈 받은 그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는 것. 다음 날부터 이자 X. 그래서 받은 그날로부터 이자 가산. 13번 해지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몰라. 하지만 맞아. 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뜨면 무조건 맞는 지면에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동시에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해지. 자, 이제 매매 갑니다. 일방약. 언제나 채권계약이라는 거. 잘 모를 때는 예약은 법조문에 있는 일방약으로 추정한다는 거.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따라서 상대방이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매매 효력, 본매매죠. 본계약. 본매매 효력이 생긴다. 법조문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기간을 안정했어. 완결권은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라는 거. 10년. 그래서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 걸려요. 10년 숫자 장난쳐요. 예약한 때로부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해라. 만약 기억, 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라면 바로 소멸해요. 무조건. 설사 중간, 설사 이놈이 부동산을 먼저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기간 지나면, 제척기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제척기간 10년 도과했는지 여부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조사사항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척기간 경과 여부. 자, 계약금. 작년에 오랜만에 쉬었죠. 올해 반드시 나오겠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그 다음 매매가주 계약금은 종놈이다.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기억.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계약금 걸 때는 꼭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환매트 계약만 동시에. 계약금은 동시에 안 걸어도 된다. 며칠로 걸어도 된다는 것. 자, 잘 모를 때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즉 특약 안 걸어도 해지할 수 있다. 자, 5번.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한테 해지합니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반드시 2배, 100 이행 제공해주면서 해지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안 받아. 그렇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 지문이야. 이상하게 이놈 잘 나오고 정답도 우리 시험도 그래. 뭐가 중요하다고 공탁이. 우리 민법 시험범위도 아닌데 공탁이 이상해. 왜 이런 데다 정답 지문 박는지 이해가 안 가. 저는 외워야 돼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6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4천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죠. 자, 매도인은 지가 실제 받은 일부 그 금액 1,000만 원에 2배, 2천만 원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 지급받은 사례죠. 일부 받은 경우 그 일부 금액에 2배 주면서 할 수는 없다. 자, 7번.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 해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행 착수 아닌 놈, 새 놈. 이행 준비만 했다. 준비는 착수가 아니지. 따라서 이제는 이행 착수 전이니까 준비한 경우는 소수로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나오고 반드시 입할래니까 허가는 받아요. 자, 허가를 받았죠. 하지만 허가도 이행 착수 아니다. 따라서 허가가 떨어졌어도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정답 질문.
그 다음 디귿.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줘 최고하고 돈 줘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계약금 해지할 수 여기도 있다. 결국 여기서 중심 단어들 준비, 허가, 소송 이 세 글자가 나왔죠. 그러면 얘들은 이행착수 아니다. 서술어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 액수. 그래서 특히 허가, 소송 이 두 놈이 잘라. 니은 디귿이. 자 8번. 하지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단어 떴어. 중도금 지급. 그러면 이제는 서로서로 해지할 수,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해지할 수 없다로 연결돼야 맞는 지문. 9번. 매수인은 중도금 날짜, 중도금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날짜 전에 중도금이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로 연결돼야지. 왜? 중도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중도금 지급 5글자가 보면 무조건 안 돼. 이제 둘 다 물 건너갔어. 해지할 수는 없다. 할만해. 자 이제 계약금 해지 효과가 10번부터. 계약금 해지했죠. 이 경우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없어야 계약금 해지가 가능하니까 돌려줄 의무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11번입니다. 계약금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손해 입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계약금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이 세 놈이 나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없다. 채무불이행, 법정해제만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서 그래요. 그 다음 12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지문이 뜨면 맞는 지문. 우리 계약금은 걸지만 계약금 해제하기 없기 이 특약 먹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계약법 임의동네죠. 임의규정래. 임의규정. 따라서 이런 특약 걸면 유효. 따라서 이 특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이 약정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액수지문이요. 13번. 동네가 바뀌었죠. 을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왼쪽 놈 매도인 갑한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 맞는 지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구나. 따라서 특약이 없기 때문에 을 귀책 사유 계약 법정 해제죠. 항상 위약은 채무불이행 상황이 나오고 법정 해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 해제하고 계약금을 뺏어야 되는데 갑은 못 뺏어. 왜? 계약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안 걸어버렸어. 따라서 못 뺏는다가 갑에게 당연 귀속하는 건 아니다. 못 뺏는다 그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은 돌려주고 매도인 갑은 실제 받은 손해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계약금을 못 뺐습니다.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매 효력.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이 지문이 뜨면 인도 전이군. 왼쪽 놈 매도인 연결됐죠. 맞는 지문. 2번.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다면 그 후 목적물 과실은 매수인 오른쪽 놈에게 귀속된다. 그래. 이 단어가 떴죠. 대금 완제. 자, 인도하기 전이지만 돈이 다 들어왔죠. 돈이 다 들어오면 항상 세트.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둘 다 갑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에게. 이게 가담법에서 그대로 나오지. 청산금 지급에서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제는 목적물 과실수취권 오른쪽 채권자에게 넘겨라. 거기는 채권자에게 귀속. 여기는 오른쪽 놈 매수인에게 귀속. 똑같아요. 자, 단모치기. 권리하자. 5개 동네. 해제 손해배상 안 돼. 해제 손해배상까지. 이게 외워져야 됩니다. 자, 1번. 전부 타행 권리. 선의 매수인은 기본이 담보책임 내용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죠. 선의만 원칙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악의 매수인 첫 번째는 할 수 있죠. 해제. 악의 매수인도 전부 타행 권리 첫 번째 동네 해제할 수 있다. 자, 선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 무조건 이행이익 배상. 실리익 배상 X. 자, 이번에는 선의 매도인이죠. 매도인 갑이 을과 계약할 때 이 매매 목적된 권리가 직계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어. 즉 매도인이 몰랐다
한순간 빨리 선의의 매도인. 그러면 못 넘겨줄 때 선의의 매도인 갑은 상대방이 매수인들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손해배상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주고 그냥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일단 선의의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중심 잡고 미안해. 사실은 내게 아니네. 미안해. 해지할게. 대신 을도 같이 몰랐으면 손해배상 해주면서 공손히 사과하면서. 하지만 을은 알았어. 악이야.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 그냥 해야지. 이게 선의의 매도인의 특칙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몰랐다면 일단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갈린다.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자, 3번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는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그 부분별로 대금 감액, 그 다음 전부 해제, 그 다음 손해배상까지 세 개가 나오죠. 대금 감액이 추가되는 거지. 자,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세 놈이 제척기간이 튀어나오죠. 맨 위아래는 행사기간 제한이 없어. 전부 타인 권리, 저당권은.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네는 제척기간. 자, 기산점 매기 장난 안 쳐요. 선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이라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라. 자, 4번. 수량 부족, 이미 멸실. 일부 멸실, 일부가 이미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반드시 외워요. 수용은 선이만, 선이만. 수용은 선이만. 이것도 일부 부족, 일부 멸실이니까 세 가지가 나오겠지.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은 무조건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조심할 게 니은.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한다. 면적 부족이죠. 동네는 세 번째. 자, 이거 세 번째 동네 담보 책임으로만 4번 법문대로만 이경 해결하는 거지. 부족 부분이 일부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책임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으로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저걸로 해라. 저걸로. 계약 책임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일부 무효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이게 난이도 상이죠. 이 판례가. 이건 나오면 헤매버리지. 회란 얘기, 하란 얘기야. 나오니까. 기만 믿지 마. 기는 40%야, 40%. 나머지가 60%. 기 안 박혀 있는 지문이. 자, 5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의 목적. 그중 하나가 뜨죠. 주로 전세.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용의권 제한이구나. 그러면 수용은 선의만, 이것부터 정리하시고, 선의만 물을 수 있다는 거.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동네. 저당권 행사,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네요. 자, 여기는 악의 매수인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밖에. 자, 기업. 저당권 동네로 들어가는 게 여기 있죠. 가등기 박힌 부동산을 샀죠. 가압류 박힌 부동산을 샀죠. 그런데 가압류 친 놈이 경매로 날려버리고 가등기 박은 놈이 본등기 박아서 날려버리죠. 동네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아까 본 저당권 행사로 날라갔던 가압류 친 놈이 경매로 날렸던 본등기 박아서 을 소유권이 날라갔거나 취득할 수 없는 동네가 비슷해. 그래서 이 동네 저당권 행사를 갖다 쓰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해제, 손해배상 똑같이 청구할 수 있다. 동네가 확대되죠. 저당권 행사가 가등기, 가압류 부동산 매수인까지 확대. 자, 지금까지 본 게 권리하자. 이제 물건의 하자 봐야죠. 담보책임 앞에 하자라는 말이 붙으면 하자 담보책임 하면 무조건 물건의 하자예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네요. 책임물을 내면 선의 무과실일 것. 여기서만 나오죠. 그래서 단순히 선이면 안 돼요. 선의, 그 다음 무과실 매수인은 용의권 제한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쓴다 했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누수균열, 물건 하자 생각하시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선이 무과실일 것, 책임물을 내면 선이 무과실일 것. 따라서 기억. 매수인이 계약할 때 누수균열 사실 알았대, 알고 샀대. 또는 알 수 있었다면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알이라면 부담하지 않는다. 책임물을 내면 선이 무과실일 거. 하자 담보책임. 이걸 정확히 해줬으면 쉽게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막 찍어야지. 알 수 있었어? 어떤 데는 알 수 있었다가 안 되고 어떤 데는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외워버려야 돼. 그래 안 헷갈려. 책임물을 내면 선이 무과실. 날 안 돼. 이렇게. 그 다음 제척기간. 손이니까 안날로부터 6달. 1년이 아니죠. 하자 물건은 6달이라는 거. 그 다음 중요하죠. 3번.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 떴어.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그러면 건축이 안 되죠. 자, 이거 토지 자체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같은 말이에요. 물이니까. 그래서 법령상 제한 허가가 안 나와. 이게 뜨면 물건의 하자다. 그 다음 하자 존재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트죠.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매매계약 할 때 세트. 그 다음 담보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조건 책임집니다. 하지만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매수인이 가공했다면 이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6번. 지금까지 본 건 특정 물 하자, 종류물, 공산품, 냉장고.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했다고 빨리 냉장고 생각하시고 냉장고 종류 매매입니다. 자,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할 수 있다. 종류물에서만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완전물 거부 청구에 추가되죠.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거부 청구 세 가지가 담보책임 내용이에요. 하자 담보책임 종류물에서. 자, 경매. 경매에서는 두 가지 1번, 2번이죠. 물건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요.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마찬가지 담보책임 물을 수 없죠. 무효는 무효의 효과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담보책임인 해제 손해배상 이딴 게 안 나와요. 담보책임의 내용은 뭐예요?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이야. 그런 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무효의 효과. 내 낙찰금에 배당받아갔죠? 그거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억지문이 뜨면 경매에서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 무효의 경우 담보책임 내용을 물을 수 없는 거지. 무효의 효과인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맞는 지문. 그 다음 3번도 잘 나오죠. 1차적으로 왼쪽 놈 채무자한테 담보책임 묻는 거고 이놈이 돈이 없겠죠.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오른쪽 놈 배당받아간 채권자에게 1차, 2차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원칙 경매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하지만 이 말이 뜨죠.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이 나쁜 놈. 채권자가 흠결을 알고도 경매 청구했어. 이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있다. 됐어요. 경매 나올 건 1번부터 4번밖에 없어요. 자, 환매, 생략.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와요. 임대차. 물론 나오면 저 책임 안 져. 확률이야, 확률. 왜? 67페이지가 가는 게 시간이 좀 벅차요. 그래서 이중매매하고 환매를 제가 생략해. 이따 적법전대도 생략할 거예요. 이 세 개는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자,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했거나 또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지가 올린 건물을 등기 박았다면 등기 떴죠. 임대차에서 등기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무조건 있다. 대항력 갖췄으니까. 따라서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32기 변함없는 진실. 기 33 변함없는 진실. 2번 임대차 묵시갱신됐죠. 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제가 애우라겠어요. 민법 전세권하고 임대차에서만 나와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법정갱신되면. 따라서 기간 정함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걸 애워놔야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이게 생략돼 버려. 괄호 열고 닫아버려야 돼. 묵시갱신. 뒤로 바로 연결해버려요. 그럼 맞는 지문이야. 자, 묵시갱신.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갱신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제3자 제공담보는 돌려주려고 그래, 이놈한테. 그러니까 3자 제공담보 소멸시키는 거지. 묵시갱신이 100년을 갈 수가 있는데 3자는 2년만 지가 제공한 거죠. 따라서 묵시갱신 되면 돌려주기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 자, 4번 중요하죠.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법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됐어요. 저 증액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증액 청구한 때로 소급해서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기억, 여기까지 떴죠. 증액 청구한 1년 전 증액 청구한 그 다음 날부터 지은 이자 계산해서 월세 밀린 월세 내줘야 돼요. 이걸 증액 청구한 다음 날이 아니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은 소리는 계산한다. X야. 판결 확정이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이 동네에서는. 증액 청구. 5번.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연결돼서 맞는 지문. 또 고장나면 고칠 수선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죠. 자, 기억. 이 말이 뜨죠. 목적물 파손 정도가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되 또 임차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데 그다음 앞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이 떠요. 공통으로 뜨는 건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 안 해. 이 말은 반드시 뜨게 돼 있어. 그러면 네가 고쳐. 세입자 네가 고쳐. 이 경우라면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사소하니까 돈도 안 드니까 임대인은 이제는 수선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자, 임차인의 권리. 가장 중요한 비용, 부속물, 지상물. 와, 내용 많죠. 왼쪽 오른쪽 다 해야 돼. 자, 비용.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총료시.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비용은 필요비는 즉시 청구. 즉시. 유익비는 이사 갈 때 종료시. 자, 즉시 청구한다는 얘기는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말. 유익비는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할 것.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우리 점유권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종료시 유익비는 달라고 해야 돼. 딱 기간 중에는 청구할 수 없다. 엊그저께 동영에 제가 냈죠. 이 지문. 그러니까 여기가 달달되면 동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열심히 해요. 남은 기간. 3번. 자, 제척기간이 나오죠. 비용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이게 좀 안 외워져.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집 문 앞에 붙여. 그래서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반환받은 날부터 한번 보고 나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학원 올 때. 진짜 그런 식으로 해요. 잘 안 외워준 거 있죠. 포스트잇 적어서 방문에 적든가 화장실에 적든가 어디에 붙여.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봐. 그러면 며칠이 지나면 그걸 그냥 5번씩 반복해.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안 외워진 것들. 민법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보면 외워져요. 이게 잘 안 외워져. 제가 외워봐서 알아. 징하게 안 외워지더라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안다니까. 자, 4번.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 자, 임차인들은 세소유자 양수인 병에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으로는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자, 엊그저께 우리 동영에서 기억나죠? 너는 임차인 네 동네에서 놀아. 자꾸 점유권 동네로 오지 마. 적법 계약 관계가 있다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규정 3개 조문은 작동되지가 않아요. 임대차 같은 적법 계약 관계가 있고 점유할 본권이 있다면 물권법 동네로 오지 마라. 그래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법 규정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해야지, 임대차 법 조문에 따라 해야지, 점유권 규정,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법 조문 203조로 병한테 회복자, 현소유자, 병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이거 있다로 끝나면 X 지문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나오면 임차인은 임대차 규정으로 비용 달라고 해야지 점유권 규정 나온 순간 안 돼. 동네로 파가면 끝나요. 오지 마. 너 왜 자꾸 점유권 동네로 오려고 그래. 점유권 동네는 안 돼. 네 동네에서 해. 네 동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자, 5번. 가장 중요하죠. 비용 규정은
임의규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라서 비용 포기 특약, 임차인에게 분리해도 이거 유효로 끝나야 돼. 무조건. 비용 나오면 비용 포기 특약, 분리해도 유효. 임의규정이니까. 그래서 나온 판례가 기억니은이죠. 첫 번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승인하에 너 목적물 개축하더라도 나중에 건물 이사갈 때 돌려주기 전에 깨끗이 치우고 가. 떴어. 원상, 회복, 약정. 빨리 찾아내야지. 원상, 회복, 약정. 그거 깨끗이 복구하고 가라는 특약이죠. 이때 드린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그래서 원상, 회복, 약정이라는 단어가 뜨면 이렇게 오라겠죠. 이 특약은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따라서 이제는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 이게 어긋났죠. 분리하니까 무효라고. X. 이 경우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장난치죠. X야. 그 다음 판례가 또 하나 뜨죠. 니은. 증축 부분, 임차인 네 비용으로 증축한 증축 부분을 이사 갈 때 놓고 가. 임대인 소유로 귀속기로 한 특약. 똑같죠. 결론이 똑같대. 이거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똑같아.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 원상 회복 약정.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기로 한 특약.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일시사용 임대차 콘도 내. 콘도 가서 비용 상한 청구권 인정된다. 비용은 실비니까 콘도 가서 보일러 고쳤으면 수리비 받습니다. 도둑놈도 수리비 받아. 그러면 콘도가 30만 원 주고 하룻밤 투숙했는데 받아내야지. 그래서 비용은 실비. 일시사용 임대차도 인정된다. 자, 이제 부속물 갑니다. 첫 번째, 건물 임차인에게만 부속물 매수 인정된다는 거.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 안 돼요. 벽걸이 에어컨 부속물 생각하시고. 자, 부속물은 독립물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아야겠죠. 독립물이니까 심은놈 소유, 임차인 소유겠죠. 부합물이 아니란 얘기지.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이니까. 자, 3번.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게 아닌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 이 말이 뜨면 머릿속으로 넣어놨어. 부속물 매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느낌이 와. 4번. 외워야죠. 부속물만큼은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야 돼요. 둘 중 하나를 갖춰야지.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동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쪽은 동의 필요 없고. 자, 시점. 언제 에어컨 살아가느냐? 종료시, 이사 갈 때. 이 종료는 정상적으로 종료돼야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억이지.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 이 말이 뜬 순간 잘못했구나. 따라서 권리 주지 않는다. 부속물, 지상물 매수는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뜬 게 이거예요. 채무불이행 해지, 차임연체 해지 이렇게 나오죠. 잘못한 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죠. 자, 6번. 이것도 잘 나오죠.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 부속물 매수권 인정되지 않아요. 콘도 가서 퇴실할 때 에어컨 살아가지 말아야겠어. 인정 안 되니까.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 부속물 매수 인정되잖아요. 저 비용은 되고 부속물 안 돼. 두 개 구별하시고. 비용은 실비니까 되고 이건 안 되고. 자, 7번. 이거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따라서 내 에어컨 사세요. 한순간 바로 에어컨 매매계약 성립. 주인은 거절 못하죠. 그래서 바로 매매 성립. 그 다음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속물 매수권 배제 특약은 다 무효예요. 여기가 이제 무효가 나와. 특약이.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 관련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다. 자, 지상물 갑니다. 지상물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되죠. 땅지 위에 건물이니까 지상물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건물,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 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합니다. 건물 현존합니다. 바로 매수 청구 안 돼요. 갱신 청구 한번 들어가고 주인이 갱신 거절했을 때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건물 매수 청구는 태어났죠. 따라서 갱신 청구하고 거절 시 매수 청구를 해야지. 기간 만료했습니다. 지상물 현존합니다.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2번.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들어갔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러면 해지통으로 소멸. 그러면 임차인은 기간 정함이 없으니 갱신 말이 안 나와요. 딱 갱신 청구 안 하고 바로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것도 잘 나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 해지통으로 소멸. 그대로 나와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맞는 지문.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더라고요. 얘는. 자, 3번. 똑같죠.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 잘못했네.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권리 주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 다음 건물 요건 다 사라. 이것만 기억해. 다 사라. 다 사라. 따라서 지상물 꼭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 그렇지. 동의 얻었든 동의 없이 신축했든 다 사라. 그 다음 경제적 가치 의무, 임대인 효용 여부도 매수 청구의 행사 요건이 아니지.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행사 요건은 아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소수로가. 그 다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사라. 매수 대상 될 수 있다. 그 다음 근저당 밖에 있는 건물도 사라. 매수 대상 된다. 안 되는 게 릴 하나. 옆집 땅하고 건물이 양다리 걸쳤죠. 양다리 걸친 건물이기 때문에 전부를 살아갈 수는 없죠. 남의 토지에 있는 건물과 내가 왜 사냐고 가격 입장에서.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다 사라. 자, 5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네. 그러면 더 이상 임차인 게 아니구나. 따라서 이제는 남의 건물이 됐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 남의 건물을 우리 막 살아갈 수는 없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 6번. 기간 만료 후 임대인 갑이 토지를 양도. 소유자가 바뀌었네. 병한테. 자, 토지 임차인들이 임대차를 등기했거나 또는 토지 임차인 지 건물에 보존 등기 박았다면 떴어. 등기. 임차인이 등기 박았다. 소소로 가요. 무조건 이따로 끝나야 돼. 등기를 박았으니까 대항력 갖췄고 따라서 새 소유자 병한테도 양수인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네가 사 할 수 있다. 병 네가 사. 이유 등기 박았으니까. 둘 중 하나만 박으면 돼요. 잘 봐야 돼. 문제의 등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의 등기가 나오면 거기다 동그라미 빡 해놔야 돼. 반드시 이 지문 뜨게 돼 있어. 삼자한테 병한테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 등기 박혔으면 소수로는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똑같죠.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따라서 주인 승낙 필요 없고요. 바로 매매 성립. 자, 8번.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 임대인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임차인은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따로 끝나야 돼요. 읽고 지문을 자꾸 읽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왜 오래 걸린지 알아요? 지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제 요약집이 그렇게 다 90% 지문인데도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어. 제 요약집이 90% 이상이 지문이에요. 시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지문을 빨리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될 능력이 필요하거든. 그러려면 지문을 자꾸 읽어봐야 돼. 근데 제 요약집 자체가 사실 지문이거든?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들 어려워. 이것도 99% 다 지문이야. 결국 빨리 읽고 매수 청구. 임대인 돈 줄 때까지 임차인은 건물 부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우리 시험에 있다 없다. 그러면 월세는 내야지. 빨리 생각나야 돼. 월세. 그래서 사했는데 주인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인이 건물값을 안 줘. 그러면 돈을 안 주니까 나는 토지 건물을 안 주고 있겠죠. 하지만 동시항변권으로 토지 건물을 안 줘도 이 토지는 누구? 갑거잖아. 또 토지, 건물 밑에 있는 부지, 토지죠. 월세는 줘라. 임료 상당액 나오면 무조건 월세야. 남의 땅 빌린 세입자는 무조건 월세는 줘라. 이게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월세는 줘라. 월세는 아무리 동시항변권이 있어도 월세는 주면서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면 월세는 줘라. 이거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자, 9번.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임차인 불리한 특약은 마찬가지 무효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머지 차임에 관련 것들. 차임에 관한 불리한 특약 무조건 편면적 강행 다 무효예요. 자, 기억, 니은, 판례가 뜨죠. 기억. 임대차 계약할 때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걸었어. 이거 무효예요. 항상 건물 철거 특약, 지상물
포기특약 이런 게 뜨면 아하 이거 지상물 매수청권 배제특약이구나. 안 먹혀. 무효. 따라서 니은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 갑을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이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 빨리 해결해야 돼. 왜? 건물 철거 특약은 안 먹혀. 철거 특약이 있어도 이 특약 위에 따라 무니까 이 특약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따라서 나는 여전히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다야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막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서 읽고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읽었는데 아직도 소수로가 헷갈리고 그런 거 따로 체크를 해요. 본인이 따로 체크를 해서 그것만 집중 공략해야 돼. 먼저. 나머지도 물론 하겠지만 그것부터 먼저 선 복습 대상이에요. 왜? 순서대로 읽다가 잠 오면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앞에만 보다가 뒤에는 안 봐. 그냥 공부는 그러게 하는 게 아니라 복습은 헷갈리는 것부터 먼저 복습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동영 복습하실 때도 1번부터 복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풀 때 물음표 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지문, 그걸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놔가지고 40문제 중 지문은 이것부터 복습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왜? 내가 오 표시한 거, 사성 근거, 그건 다음에 또 맞춰요. 한 번만 스크린 해주면. 근데 오늘 헷갈렸던 거, 오늘 내가 틀려버렸던 거, 그건 다음에 또 헷갈리고 다음에 또 틀려. 그러니까 복습 대상은 체크. 이 교재도 똑같아요. 지금 느낌이 오잖아. 이 지문 익숙한 지문이 있고 아직 아리까리한 지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 따로 앞에다 왼쪽에 교재 왼쪽에 교재 더러워도 돼. 이제 시험이 얼마 뒤인데 더럽게 막 해놔. 그래서 이것부터 복습하세요. 이것만. 그래야 나중에 얘들이 안 헷갈리고 안 틀려요. 이런 니은이 좀 어렵거든. 이런 거 잡아버리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어려운 지문을. 자,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 목적물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자, 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 멸실했죠. 자, 그러면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임차인 잘못 없이 태풍으로 멸실되면 저 차임 깎아주세요. 월세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차임 감액 청구를 해야지. 이 경우 당연히 월세가 감액된다. X. 자, 가로에 넣어놨어요. 당연 감액된다. X 지문이에요. 2번.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해 주세요. 언제까지? 실제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이걸 임대차 종료시까지 선관, 이렇게 장난치지. 종료시까지 넣으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네요.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죠. 항상 보존 행위는 해야 돼. 따라서 수입자가 안 돼, 하지 마. 안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 올해 다른 시험 나왔네. 4번. 건물 멸실로, 이게 중요하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자, 임차인 스스로 저 선관주의 다 했어요. 임차인 스스로 입증. 맞는 지문. 임차인 스스로 지규칙 사유 없음을 입증. 맞는 지문. 없는데도 맞아. 예외지, 입증에.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 입증해서 벗어나라. 이걸 외워야 돼요. 임차인 스스로 입증. 건물이 날아가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죠. 누가 입증하냐? 임대인 아니야. 그냥 외워요. 임차인 스스로. 제가 불 안 냈어요. 저 주의 다 했는데 저 잘못 없어요. 임차인 입증. 임차인 입증. 임차인 입증.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지 뭐. 입증이 예외죠. 입증이 예외. 자, 임차권 양도전대. 무단전대죠. 임차권 양도전대하려면 원래 주인 동의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동의 없이 양도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사례형이죠. 갑 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 임차한 을이 주인 갑 동의 없이 병행 전대 꼭 이렇게 나와요. 동의 없이 전대. 무단전대 사례 문제. 그러면 1번부터 세상에나 오른쪽 11번까지 어마어마하게 지문이 많죠. 기억 니은까지 포함해봐. 그러면은 15개가 되지. 이 15개 중 5개가 나와요. 해마다. 만약 나온다면. 지금 무단양도도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온 지 3년이 넘었으니까. 무단전대 이쪽 훈련합니다. 자, 1번. 읽고 OX 골라봐요. 무단전대 사례 문제예요. 1번.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무단전대했다고 해서 소멸하지는 않겠죠. 맞는 지문. 2번. 갑은 이거 100% 다 지문이에요. 우리 지문이요. 그러니까 골라봐 OX. 2번. 갑은 을에게 차임 달라올 수 있다.
무단전대했어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한테 월세 내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자, 3번.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 무단전대는 주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이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이게 임대인이 세입자 쫓아낼 수 있는 해지 사유거든. 맞아. 하지만 4번. 만약 이 임차인들이 주인 등이었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 배우자한테 전대. 이 임차인 행위가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라 볼 수 없다면, 배신 행위 나왔어. 그러면 주인 갑은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마찬가지 기억 똑같은 거예요. 만약 무단전차인, 무단양수인 병이 임차인 배우자이고 이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 경우가 있다면 갑은 해지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들이대버렸어. 실제 우리 기출이에요. 가구점 사건이야. 무단양도인데 함께 가구점 경우 배우자. 이게 나오면 이거 배신행위 판례예요. 원래 시험 이렇게 내면 안 돼. 이거 이의제기감이요. 아니 대법원 판례 배우자고 동거 함께 가구점 배신행위란 말 좀 해줘야지. 판례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이게 배신행위 판례 사안이에요. 배우자한테 무단양도하고 함께 가구점 계속 경영한 사건. 이거 배신행위 아니어서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5번 중요하죠. 임차인이 건물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겠네요. 갑은 이를 이유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해결해야지. 소부분 전대는 동의 없어도 괜찮아. 따라서 소부분 전대의 경우 동의 없다고 하더라도 해지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 6번 이제 동네가 바뀌었어. 을병사의 무단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자, 이거 규정, 임의 규정. 동의받으세요. 이 규정, 강의 규정 아니에요. 따라서 위반해도 무효가 아닌 유효. 따라서 있을 이유니까 을은 무단전차인 병에게 토지 인도해 줄 의무 있다. 그 다음 동의받아 줄 의무 있다. 그 다음 혹시나 오른쪽 병이 손해보면 담보책임 부담한다. 담보책임. 그대로 또요. 그 다음 7번.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서 갑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무단전차인 병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너 나가면 쫓겨납니다. 그 다음 8번. 갑은 병에게 차임 청구권은 없다. 갑이 병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이란 말을 뜰 거예요.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을의 차임 청구권을 대위해서 병한테 주세요. 대위는 있어. 그래서 직접 월세 주세요. 병한테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채무자 임차인 을을 대위해서 할 수는 있다. 직접 한데 대위 때. 자, 9번 중요하죠.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무단전차인 병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범죄 흔적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 살아있는 한 갑은 을한테 월세 받기 때문에 또 병한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존속 또는 해지하지 않는 한 이렇게 떠요. 우리 기출이. 그래서 살아있는 한 병한테 또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손해배상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안 돼.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10번.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가 기간 만료 또는 채무불이행 해지로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자, 을의 임차권이 임대차가 소멸했죠. 갑과 을 임대차 관계가 소멸했다는 얘기, 을의 임차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지.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 그래서 임대차가 소멸하면 병 전차권도 소멸한다. 아까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똑같아요. 11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토지의 현존. 주인 갑이 이 토지에 대한 임대를 원하지 않아. 갱신 거절이에요. 자, 병은 갑한테, 주인한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죠. 건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 지문이에요. 무단전차인이니까 권리 주지 않는다. 무단전차인에서 건물 매수, 지상물 매수 또는 부속물 매수, 매수 청구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적법전차인에게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좀 밑에 적법전차 저기 4번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적법전차인 병에게만. 따라서 지금 무단전차인 병에게는 권리 주지 않아요. 무조건 매수 청구하지 못한다로 끝나야 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있다면 무조건 X지문이야. 그래서
무단전대 살해 문제죠. 무단전대. 그래서 지문이 꽤 많으니까 하나씩 훈련하시고 하면 돼요. 자, 적법전대는 올해 안 나올 거예요.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놈이 한 10년 만에 나왔거든. 10년 만에 나온 놈이 연타로? 에이, 그런 경우 없어, 우리 기출은. 자주 나온 놈이 연타로 나와. 이거 넣으면 연타로 나올 성질이 아니에요. 자, 우리 점심 먹을 거예요. 1시간 동안 점심 먹고 2시 반부터 주택, 특별법 하고 물권법 마지막에 할 거예요. 점심 잘 드세요.